한국은 국제수학올림피아드, IMO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1988년 처음 IMO에 참가한 이후 한국 대표단은 총 33회의 종합 1위를 차지하며 그 실력을 입증해왔습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성과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단은 금메달 5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참가자 전원이 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제24회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에서도 한국 대표단 8명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며 그 실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과는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의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인 사고 방식은 많은 국가의 교육자들과 연구자들에게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학습 문화가 이러한 우수한 성과의 배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올림피아드에서의 눈부신 활약은 단순한 성과를 넘어 세계 각국이 그 비결을 탐구하고 배우고자 하는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한국 교육의 우수성과 그 배경에 대한 글로벌한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국에서 성과 뛰어난 한국 교육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급히 파견 왔던 교수님의 사연을 입수해 번역해드립니다. 지금 들어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수학과의 앤드류 코너스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한국의 시청자분들께 글을 쓰게 된 건 놀랍고도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예요. 수학이라는 학문을 평생 연구해온 제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올해 7월이면 저희 호주 선샤인 코스트에서 제66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해변가에 자리 잡은 우리 도시가 세계 최고의 수학 영재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죠. 하지만 동시에 큰 부담감도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대표팀의 실력은 저희 준비위원회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교수님, 작년 한국 대표팀의 답안지는 마치 예술작품 같았어요. 얼마 전 예선준비회의에서 제 동료 교수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맞습니다. 지난해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놀라운 성과를 거뒀죠.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그들의 해결 과정이었습니다. 기하학 문제를 푸는 그들만의 독특한 접근법은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해요. 한국 학생들은 마치 수학을 예술처럼 다루고 있어요. 러시아의 페트로프 교수가 감탄했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올해 우리가 출제한 예선 문제들에 대한 한국 대표팀의 접근법을 보면서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답을 도출하더라도 그들의 풀이 과정은 늘 새롭고 창의적이었죠. 기존의 수학적 개념들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자유자재로 조합하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을 제시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의 과거 IMO 성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놀라운 기록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저는 즉시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IMO 주최국의 수학과 교수로서 한국 교육의 비밀을 직접 밝혀내고 싶었거든요. 지난해 11월 서늘한 가을바람이 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KAIST 수학과의 이승민 교수님이 공항으로 마중 나와 계셨어요. 그는 과거 IMO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현재는 한국 대표단을 이끄는 지도교수십니다. 코너스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승민 교수님의 따뜻한 미소가 제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풍경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K-팝 광고판들이 반짝이고 거리에는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활기차게 걸어다니고 있었죠. 우와, 저 학생들 중에도 미래의 IMO 수학자가 있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이승민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어쩌면요. 하지만 코너스 교수님,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메달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도전 정신과 창의성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고 배우게 될 한국 교육의 비밀이 얼마나 특별할지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정말로 그 후에 일주일은 제 교육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놀라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승민 교수님과 함께 KAIST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제 고정관념들을 하나둘 떠올려 보았습니다. 사교육 열풍, 과도한 경쟁,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공부, 이런 이미지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승민 교수님의 설명은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코너스 교수님, 한국의 수학 교육이 단순히 문제풀이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승민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KAIST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영재교육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중학생들로 보이는 학생들이 한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칠판 앞에서는 한 학생이 자신의 풀이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그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 말고도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요? 지도 교사가 물었더니 여러 학생들이 저마다의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놀라웠던 건 그들의 풀이가 전부 달랐다는 점입니다. 같은 문제를 놓고도 각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모습입니다. 이승민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학생들은 답을 찾는 것보다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탐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창의적 사고가 발달하게 됩니다. 영재교육원을 나와 저희는 일반 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수학 수업이 한창인 교실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학생들이 4명씩 모둠을 이뤄 수학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마치 어린 수학자들의 연구 토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이 정규 수업의 일부라는 게 정말 인상적이네요. 제가 감탄하자 이승민 교수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물론 한국에도 사교육이 있고 경쟁도 치열하죠.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진짜 한국 교육의 힘은 이런 일상적인 배움의 순간들에 있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EBS 방송국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공영 교육 방송으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곳이에요. 스튜디오에서는 마침 수학 강의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진행자인 젊은 강사가 복잡한 수학적 개념을 재미있는 일상의 예시들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었죠. 우리는 수학이 어렵고 딱딱한 과목이라는 편견을 깨고 싶었어요. EBS의 프로듀서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만들되 수학적 엄밀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다행히 학생들의 반응이 무척 좋답니다. 저녁이 되자 이승민 교수님은 저를 수학 경시대회 준비 모임으로 데려가셨어요. 고등학교 수학 동아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부하는 자리였는데 놀랍게도 분위기가 무척 즐거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우리는 수학을 통해서 친구가 되었어요. 한 학생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회 준비를 위해 모였지만 이제는 수학 자체가 즐거워요. 어려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마치 퍼즐 게임 같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이승민 교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너스 교수님, 아시다시피 저도 IMO 출신이에요. 20년 전 제가 받은 금메달은 분명 자랑스러운 성과였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보다 더 값진 건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었어요.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각, 포기하지 않는 끈기, 동료들과 협력하는 자세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의 수학 교육을 단순히 메달과 점수로만 평가하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그 안에는 훨씬 더 깊은 가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창의성과 협력, 도전 정신과 끈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교육과정 속에 녹아들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의 교육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풍성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진면목을 알아가던 둘째 날, 이승민 교수님은 저를 특별한 만남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2025년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자 예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박지윤 학생과의 만남이었죠. 서울 시내의 한 조용한 스터디 카페에서 우리는 박지윤 학생을 만났습니다. 1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의젓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수학 이야기가 시작되자 그녀의 눈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윤 학생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수학과 처음 사랑에 빠진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고 해요.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닌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수학 퍼즐을 접하면서부터였죠. 담임 선생님께서 매주 금요일마다 생각이 쑥쑥 자라나는 수학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때 접한 수학의 매력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수학영재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수학의 세계를 만났다고 해요. 일반 정규 과정에서는 접하기 힘든 고난도의 문제들을 친구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그녀에게 마치 모험과도 같았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영재원의 수업 방식이었어요. 선생님들은 결코 답을 직접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며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힌트와 질문들을 던져주셨죠. 한 번은 하나의 기하학 문제를 놓고 3시간 동안이나 친구들과 열띤 토론을 벌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제안하며 의견이 분분했지만 점차 서로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가며 결국 문제의 해답을 찾아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문제풀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자세, 끈기 있게 도전하는 정신,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그녀의 수학에 대한 열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일반 교과 과정도 충실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IMO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그녀의 특별한 재능을 이해하고 지원해 주셨고 부모님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라고 늘 격려해 주셨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기 전 1시간은 반드시 자신만의 수학 연구 시간으로 할애했다고 해요. 학원에서 배우는 것들도 중요했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이 흥미로워하는 수학적 주제들을 탐구했다고 하더군요. 박지윤 학생은 수학 문제를 대하는 특별한 접근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각각의 수학 문제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대한다고 해요. 문제와 대화를 나누듯 차근차근 탐구해 나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문제의 표면을 관찰하고 점차 더 깊이 들어가면서 숨겨진 패턴과 구조를 발견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접근법은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고 적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수학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고 해요. 그녀의 일상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수학 스터디 모임을 가진다고 해요. 이 모임은 단순한 문제풀이 모임이 아닙니다. 때로는 수학사를 공부하기도 하고 현대 수학의 최신 트렌드를 조사해서 발표하기도 하며 심지어 자신들만의 수학 문제를 만들어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자발적인 탐구 활동이야말로 한국 수학 교육의 숨겨진 보석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박지윤 학생의 이야기 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가진 수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IMO에서의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녀에게 수학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아름다운 예술이었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증명 과정 속에서 우주의 신비를 발견하는 듯한 경이로움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넘어서 수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고 해요. 특히 수학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그녀의 포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영감과 깨달음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고 싶다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박지윤 학생과의 만남은 제게 깊은 통찰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의 수학 영재들이 단순히 시험이나 대회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수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창의적 사고를 발전시키며 협력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보여준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함께 공부한 친구들과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의 도움을 강조했죠. 이런 겸손함과 감사하는 마음 역시
한국 교육이 가르치는 소중한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제 노트북을 펼치며 생각했습니다. 박지윤 학생 같은 인재들이 자라날 수 있는 한국의 교육 환경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열정적인 교사들의 지도, 체계적인 영재 교육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배움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학생들의 자세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박지윤 학생과의 만남 이후 이승민 교수님은 저를 더욱 놀라운 여정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배출해낸 세계적 인재들의 이야기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였죠. 그 이야기들은 제가 한국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김성훈 수석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15년 전 IMO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현재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이끄는 핵심 연구자로 활약하고 있었죠.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며 김수석 연구원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도 연구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흥미진진했습니다. 복잡한 수학적 개념들을 실제 반도체 설계에 적용하는 과정, 끊임없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도전 정신, 그리고 글로벌 연구팀과의 협업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의 씨앗이 한국의 교육 과정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이끄는 연구팀의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그가 학창시절에 경험했던 수학 스터디 모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연구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때로는 격렬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습은 한국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꽃피는지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네이버의 인공지능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과거 IMO 출신인 박진우 박사가 대규모 AI 모델 개발을 총괄하고 있었죠. 그의 팀은 최근 글로벌 AI 학회에서 주목받는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합니다. 박진우 박사의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의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면서 배운 추상적 사고력이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패턴을 파악하고 다차원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의 팀의 젊은 IMO 출신 연구원들이 여럿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운영하는 AI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한국 교육의 진수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단순히 코딩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거든요. 이는 그가 학창시절 경험했던 교육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카이스트 캠퍼스 내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이지원 교수와의 화상 미팅이었죠. 그녀 역시 IMO 출신으로 현재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지원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는 한국 출신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끈기 있게 도전하는 자세와 협력하는 태도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복잡한 연구 과제를 앞두고도 좌절하지 않고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말씀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이것이야말로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이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서울의 한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과거 IMO 참가자들이 창업한 여러 기술 기업들이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부터 혁신적인 핀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까지 다양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이 추구하는 기업 문화였습니다. 수평적인 소통, 창의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추구. 이는 마치 그들이 학창시절에 경험했던 수학교육의 정신을 기업 경영에 접목한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한 K-팝 기획사의 교육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수학교육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곳이었지만 이곳에서도 한국 교육의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끊임없는 자기 개발 추구,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도전 정신.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교육 철학과 맥을 같이 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서울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이승민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한국의 교육은 단순히 시험 점수나 메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의 글로벌 리더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틀간의 여정에서 만난 인재들은 모두 한국 교육의 산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 성공의 뿌리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 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자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교육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속에 미래를 향한 한국의 열정이 반짝이는 듯했고 그 열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육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 시스템이 아닌 미래의 글로벌 리더를 키워내는 놀라운 인재 양성소라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호텔 창가에 앉아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은 마치 제가 발견한 한국 교육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 질서정연하게 흐르는 교통, 그리고 도시 곳곳에 자리 잡은 크고 작은 교육기관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의 거대한 교육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한국의 교육을 단순히 주입식이나 과열된 경쟁이라는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의 교육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하며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육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였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였습니다. 학부모들의 교육열도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죠. 그들이 자녀의 교육에 쏟는 열정은 단순한 스펙 쌓기가 아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투자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열릴 2025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팀이 보여줄 놀라운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요. 그것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열정적인 교사들의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배움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만들어낼 필연적인 결실일 것입니다. 호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벌써부터 제가 시작할 교육개혁 연구의 윤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배운 핵심 가치들을 어떻게 호주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죠. 물론 모든 것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한국 교육이 보여준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첫째는 도전 정신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받아들였죠. 이런 태도는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진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협력하는 배움의 문화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학생들은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박지윤 학생과 그의 친구들이 보여준 학습 모임의 모습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셋째는 창의적 사고를 존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답을 찾는 것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탐구하도록 장려하는 교육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교육의 모습이 아닐까요? 비행기가 시드니 상공에 들어섰을 때 저는 문득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박지윤 학생이 보내온 것이었는데 MIT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교육이 이루어낸 진정한 성과가 아닐까요? 단순히 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것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교육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귀국 후 처음 맞이한 월요일, 저는 호주 교육부에 장문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배운 교훈들을 바탕으로 호주의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었죠. 물론 이것은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수많은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교육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그 증거였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연구실에 들어설 때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언젠가는 호주의 학생들도 한국의 학생들처럼 배움의 즐거움을 알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한국의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교육 시스템이 가진 특별함과 가치를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은 단순한 교육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힘이자 세계가 주목하고 배워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한국의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7월 호주 선샤인 코스트에서 열릴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팀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육이 만들어갈 더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히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